네, 미국과 북한과의 대치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세 변화,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미국과 북한의 말 공격이 정말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괌 포위 사격 발언 이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더 강경해지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의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세계 최고 군사력을 가진 국가의 군 통수권자죠. 네.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처음에 역시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미국 본토, 괌이 미국 보호령이지만 사실 본토로 간주하거든요. 공격을 하겠다라는데 통수권자로서 발언을 안 하면은 국내 정치 기반이 무너질 수 있겠죠. 또 하나 미군 내에서도 강한 미군을 아메리칸 퍼스트 이런 걸 주장해 왔던 대통령인데 그 반응을 안 한다? 굉장히 사기 문제가 저하되겠죠. 또 하나는 대외적으로는 그런 강도 높은 발언을 함으로써 억제 효과, 그러니까 그 더 군사 행동이나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 북한과 미국이라는 존재가 하면 사실은 굉장히 비대칭 관계죠. 그런데 북한은 핵과 미사일이라는 그 두 수단을 가지고 그 굉장히 세계 최고의 국가한테 맞대응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실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과 미사일이 없으면은 굉장히 약소국의 존재감이 없는 그런 나라인데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발언 강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역설적으로 세계 최고 그 군사력을 가진 국가의 지도자가 발언을 함으로써 긴장이 높아지는 이런 그 에스컬레이션 이펙트라 그러는데 이게 상승 효과, 긴장 상승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각으로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의 군사 옵션 장전이 완료가 됐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옵션 장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거고요? 가능성이 정말 있는 겁니까? 일단 사실은 그 가능성 여부는 북한이 어떤 행태를 보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지금 괌 포위 공격을 검토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했는데 4년 전에도 비슷한 행태를 보였었습니다. 그때도 미사일 도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압박이 심해지니까 이른바 B2 그 B1B 전략 폭격기 같은 이 B2 전략 폭격기가 있거든요. 한반도 상공에 전개되니까 그해 2013년 3월 29일 날 밤에 김정은이가 지금 전략군 사령관인 김낙겸 이런 군 지도급 인사들을 불러 모아서 이런 태평양이나 이런 데 괌, 하와이를 공격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었죠. 그런데 지금도 검토 단계인데 만일에 그 실지 포위 공격이지만 괌 주변 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하면은 북한의 미국의 입장에서 이걸 전쟁 행위로 간주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른바 우리 많이 들어봤던 레드라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 레드라인을 넘어서 공격 목표물 레드존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역시 북한이 어떤 행태를 보이냐에 따라서 군사 옵션으로 전개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스톱이 되느냐 이런 상황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네,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또 다른 관심은 미 의회의 승인이 없어도 미국이 정말 군사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여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전쟁권한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1941년 12월에 진주만이 공습됐을 때 당시 미국 그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했고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했고 역시 그런 절차를 밟아오는데 이것이 그 다음에 1973년도에 전쟁권한법이라고 해서 미 의회에서 좀 더 구체화시키는데 전쟁 개전 여부 승인은 미 의회가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상황이 바뀌었죠. 2000년도에 9.11 테러가 났습니다. 9.11 테러 나서 미 국토안보부가 만들어지고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군사행동 권한을 굉장히 많이 주어졌죠. 그래서 60일 이내 군사작전을 하는 거는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안 받도록. 그런데 지금 최근에 그 전쟁 양상을 보면은 무기 체계가 발달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하거든요. 과거처럼 뭐 몇 년씩 전쟁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군사 옵션을 택한다라고 하면은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그 통수권자로서 군 육해공군 미국의 그 여러 가지 네. 군 당국자들한테 군사 옵션을 택하라고 결정을 하고 있고 실제 그런 부분이 많이 검토되고 있고 사실 이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뭐 미국 전략 잠수함이 한반도 상공에 부산항에 입항을 한다든가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훈련을 전개할 때마다 유사시에 대비한 북한의 공격 목표물에 대한 뭐 업데이트 한다라든가 이런 사전 좌표라든가 이런 거를 검증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요란하게 하는 그런 옵션은 택하지 않으리라고. 만약에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유사시 그런 상황이 온다라면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 정상이 오늘 오전에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북한의 뭐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데에는 공동으로 노력을 하겠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 방법을 두고서는 굉장히 견해 차이를 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전에 좀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것이 지난 우리 시각으로 6일 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됐고 북한이 굉장히 반발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와 화염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다음에 북한이 다시 그 괌 포위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말의 전쟁 주고받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징적인 게 보였습니다. 그게 9일이었습니다. 9일 이후로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북미 간 말이 격화됐을 때 중국은 굉장히 침묵하고 있었어요. 왜 침묵하고 있었겠느냐라는 측면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지난 이틀간에 공백이 있었는데 시진핑 누가 먼저 전화 통화를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세계 최고 국가의 지도자들이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장면은 이 상태로 뒀다가는 이 북한 문제가 옆으로 불똥이 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우려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 시진핑 주석이 먼저 문제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약간 결이 달렸죠. 우리 앞서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백악관 발표는 북한이 자제해야 된다. 그런데 중국은 관련국이 자제해야 된다. 방점이 다릅니다. 미국은 도발을 중단해야 된다. 그런데 관련국 당사자들이 자제를 해야 한다. 이것이 중국의 입장인데 중국은 기본 원칙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의 현상 유지거든요. 근데 어제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황구시보에는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군사 공격을 한다라면은 중립을 지킬 것이다라고 했는데 단 전제가 있죠. 지상군이 개입하지 않고 탄도미사일 형태로 해서 북한을 혼내주는 형태지만은 그 중립을 지키겠지만 그 선을 넘으면은 중국 역시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도 잠시 짚어주셨지만 지금 전화 통화 내용을 두고 백악관의 발표, 또 중국의 발표 내용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지금 앞서 제가 중국이 한 이틀간 침묵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러시아 역시 북한이 그걸 노렸을 수도 있어요. 북한은 과거의 이 도발 패턴을 보면은 굉장히 자기들이 그 어떤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합니다. 도발도 자기들이 하지 우리 도발하겠다고 대외적으로 선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렇게 그 자기들이 멋대로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는데 이것이 도가 지나치면 중국이 개입을 합니다. 과거 패턴을 항상 그랬습니다. 그 패턴을 한 거는 중국이 자제를 해라. 그럼 내부적으로는 중국한테 우리가 자제를 할 테니까 뭘 다오. 어떤 뒤로 뭘 요구를 할 개연성이 있죠. 사실은 이번에 큰 총론장에서 이번에 일련의 긴장 과정을 보면은 동기를 보면은 북한이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아직은 뭔지 모르겠죠. 뭔가를 국제에서로부터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수단 중에 한 거거든요. 그것이 역시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중국이 개입을 하게끔 유인하는 역설적 이걸 촉매 현상이라고 하는데 국제정치 용어로 촉매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도발로 하여금 중국을 혹은 미국을 강대국을 한반도 문제에 끌어들이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굉장히 좀 벼랑 끝 전술 혹은 살라미 전술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름대로 어떤 생존 수단으로서 생존 전략으로서 이렇게 구사하는 방식이 많아졌고 지금 역시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북한 문제를 두고 뭐 두 나라 간의 중국과 미국 간의 속내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청와대도 반응을 내놨어요. 오늘 전화 그렇죠. 통화 이후로. 네. 어제죠. 그 정용 안보실장과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핵 문제의 어떤 이 압박을 예. 하되 대화 출구로 나온다 그러면서 안보실장이 벼랑 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늘 비슷한 표현이 등장을 했죠. 박수현 대변인의 발언을 보면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모멘텀이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과거에 벼랑 끝 전술로 갔다가 네. 대화 국면으로 크게 간 것이 한 3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 1993년 1차 핵위기 때 그 제네바 합의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2005년도 북한이 2차 핵위기가 왔을 때 우라늄 핵무기를 핵폭탄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지금과 같은 패턴 경향을 보였었는데 그때 9.19 공동성명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면서 이때 역시 굉장히 지금과 같은 양상이 유엔 안보리가 제재를 하고 지금과 같은 패턴이 굉장히 비슷했는데 2012년에 229 합의 2월 29일 날 합의가 이루어져서 북한이 나름대로 얻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물론 이 3가지 행위는 아버지 김정일 때 있었지만은 지금 아들 김정은 때에서는 역시 과거 패턴 방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화 모드로 접근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죠. 네. 그런데 여기서 좀 분명히 짚고 오시는 분은 이 상황이 오면요. 앞에 원인 제공은 항상 북한이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원인 제공자라는 건 언젠가부터 국내 여론에서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지금 전개되는 거 보면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원인 제공한 것처럼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환상 착시 효과가 나타나는데 북한은 뭔가 잘못이 안 했던 행위처럼 이런 시각으로 국제사회에 번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역시 그래서 앞서 제가 3가지 사례를 말씀했었지만은 예. 이래서 결국은 국제사회가 어느 정도 북한에 손을 들어줬거든요. 북한이 이번에도 역시 그런 어떤 뭔가는 아직 내놓지는 않았지만 무슨 네. 카드를 내놓지는 않았지만은 뭔가를 얻을 것을 의도한 거는 분명하다라고 봅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 지금 해법 과정도 그런 경향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접근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 어떤 연설문에서 대북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걸 종합을 해서 어떤 미중 간의 정상이 통화를 했다는 이제 냉각기를 가져라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 예.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그걸 종합해서 내주 중반쯤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 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북한이 이렇게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상대국들을 굉장히 압박하고 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은 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대화라기보다도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이 쓰는 건 협박 외교입니다. 협박 외교지 않습니까? 예. 괌을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막 서슴지 않고 평소에서 대남 대미 그 대외적으로 관영 매체를 통해서 입에 담지 못할 거의 욕설에 가까운 걸 성명을 내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전략이 어느 정도 먹힌다고 봅니다. 핵공갈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공갈 전략을 취하는데 그러면서 얻으려는 건 쉽게 말해서 인정투쟁이죠.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라라는 거죠. 그걸 왜 그렇게 봐야 되냐면요. 사실 미국이란 나라가 북한이라는 제3세계 어느 약소국 지도자가 뭘 한마디를 했다고 그래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북한이 뭐 할 때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인정을 받은 건데,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김정은의 존재감이 커지는 겁니다. 존재감이 커진다라는 거는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핵 보유국을 수정헌법에 보유하면서 했던 말이 동방의 핵 강대국이 되겠다라고 주장한 거냐. 이 동방의 핵 강대국은 미국이란 나라가 북한에 있어서 미국은 악마이자 제국주의 국가입니다. 아직도. 네. 그런데 제국주의 국가가 자신들을 인정했다. 핵을 인정했다라고는 김정은 체제 유지에 있어서 굉장히 국내 통치문에서 굉장히 유리한 수단으로 방법으로 어떤 대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이 과거에도 적용됐고 근데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이 강도가 좀 더 세지고 이 주기가 짧아진다라는 그런 차이가 과거와는 좀 다른 경향이죠.
네, 알겠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대치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차분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한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